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장례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례 비용 지원 신청은 사망자나 신청 유족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FEMA가 공개한 신청 자격 조건에 따르면 미국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기간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장례이어야 합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장례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신청서에 최대 35,500달러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사망 장례비를 지원했을 경우 한 신청서에 공동 신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와 장례 비용 관련 각종 서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이 승인되면 수혜자는 우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장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 전화 844-684-6333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FEMA 측은 밝혔습니다. 프라미스원 은행이 새로운 행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행장의 션킴 씨를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26년 은행 경력의 션킴 신임 행장은 뉴욕 뱅크 오브 호프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동북부 지점을 총괄해왔습니다. 션킴 신임 행장의 정식 업무는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버지니아주에서 한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의자 정원용이 지난해 11월 둘루스에서 체포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08년 6월 포키어 카운티 마샬시에 있는 사찰 정토사에서 피살된 모고스님 박투칠 씨는 당시 흉기로 수차례 찔려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포키어 카운티 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오다 사건 발생 12년 만인 지난해 11월 30일 유력한 용의자 정원용 씨를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체포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포키어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 8일 용의자 정원용에게 2급 살인 혐의를 판결했습니다.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정 씨에게는 최대 40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애쉬얼 판사는 이 사건을 5월 24일에 있을 순회법원 대배심에 배정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05만 2,881명, 누적 사망자는 57만 6,99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9,31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9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6만 3,814명, 누적 사망자는 17,0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9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2,830명, 신규 81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652명, 누적 사망자는 1,032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1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9,867명, 누적 사망자는 1,23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9,186명, 누적 사망자는 93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5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6,264명, 누적 사망자는 89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1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680명, 누적 사망자는 42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리우데자네이루시의 명물인 거대 예수상보다 더 큰 예수상이 올해 말 완공됩니다. 브라질 남부도시 엔칸타도에서 2019년부터 건설 중인 이 예수상은 높이 43m로 리우 예수상보다 5m 더 크고 완공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예수상이 됩니다. 한편 리우의 거대 예수상은 올해 건립 9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연중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우 내내 볼 수 없었던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지아 천연자원국 DNR 야생자원부 아담 해몬드 곰 생물학자는 겨울 동면 기간이 끝나 배고픈 곰들이 먹을 음식을 찾아 가정집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곰에게 음식을 주거나 곰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외 그릴을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청소하고 기름과 지방이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담 해몬드는 곰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곰이 다시 먹을 것을 찾거나 더 많은 음식을 위해 가정집으로 접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화배우이자 프로듀서인 윌 스미스와 그의 파트너 앤투안 후쿠아가 6월부터 조지아에서 제작될 예정이었던 영화 이맨시페이션을 조지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조지아주의 개정선거법이 주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이번 개정선거법은 여러 인권운동가와 정치인들로부터 새로운 짐 크로우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미스와 후쿠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투표에 접근하기 힘들게 하고 선거법을 퇴행시키는 결정을 하는 조지아주 정부에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 이맨시페이션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노예제도가 주된 주제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뮤지엄이 2020년 타계한 데이비드 드리스켈의 자연과 역사의 아이콘들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데이비드 드리스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술을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세운 예술가로 일컬어집니다. 드리스켈의 작품들은 그의 활기차고 다재다능한 회화 및 인쇄술을 통해 미국 경관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이미지와 미적 혁신을 결합시켰다고 소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드리스켈의 1950년대 작품부터 2000년대 작품을 아우르며 전국 각지의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과 드리스켈이 개인 소장하던 작품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전시회는 5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는 18개 한인 단체들이 모여 비상상황실 운영과 기금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내일 KTN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